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급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지팡이를 짚은 채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일각에서는 이후 혐의에 대한 재판들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서 당무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커지는 재판 리스크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제 재판 리스크가 된 거죠. 그 전까지만 구속 리스크였는데 지나가면서 급성 질환이 이제 만성 질환으로 전환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재판이 많으면 5건이고 그다음에 병합이 되면 4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재판 같은 경우 일주일에 2회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격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평균 3일에서 4일을 법정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재판이 그냥 보통 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기 때문에 한번 재판정에 나가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심지어는 6시 넘어서까지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바로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당을 볼모로 잡은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즉 그 많은 혐의들 중에서 결국은 실형, 집행유예만 나와도 피서권권을 잃어버리는데 당신들은 그 사람을 유일한 카드로 만들어 거기서 올인을 하는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뿐 아니라 당 전체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됨으로써 민주당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나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아마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국회의원들이 당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공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게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러는데 그 다음에는 나 몰라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자주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 왜 하냐라고 물어볼 때 한 번 더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더 하려고 한다? 네,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국회의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의 직만 탐닉할 뿐이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업은 등한히 하는 거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죠.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는 건 제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주권자들이 그건 정해주시는 거고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대로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금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좀 우스꽝스러운 행태의 대부분은 방금 진 교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든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그 본능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여의도 가서 배지 달고 나면 이상해지고 왜 저러냐 손가락질 받고 저희 가면 다 바보 된다, 나쁜 사람 됐다. 그렇게 정치판 전체가 좀 비하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좀 대우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이게 생계형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대표라는 그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그 대표로서 똑바로 좀 하겠다는 생각들을 각자 좀 가진다면 나아질 건데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다 보면은 그런 생각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10초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자라나겠죠.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회의원님 300분을 제외하면 전 국민이 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의도로 서로 욕해요. 여의도로 택시 타고 가기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기사분들이 워낙 화를 많이 내시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뭐 전 국민의 그야말로 욕설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님들께는 굉장히 꿀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그야말로 다시 재선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때문에 헌법도 뭐 정의도 다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언터처블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언터처블.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무 누가 본다고 안 본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충성하려고 앞에 줄 서 있는 것이고요. 하다못해서 재판도 국정감사 간다고 빠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 국정감사를 가지도 않고 마음대로 지금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유일한 정말 언터처블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재판 리스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위정교사의 경우에도 중앙지법에서 결국 형사 33부로 지금 배정했다. 이건 일부에서는 예상하기를 대장동, 백현동, 위정교사 이것을 다 묶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병합하면 더 길어지잖아요, 재판이.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대선 때가 돼도 1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조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법부도 결국 16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대표 앞에서는 아주 취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당 2회, 3회 정도 재판정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완전히 재판정 리스크가 된다. 그러려면 하루 걸러 하루인데 과연 대표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문인만 대표고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한 개라도 유죄가 판단된다면 이것은 지지율이라든지 앞으로 총선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또다시 친명, 비명의 해오리라든지 여야의 해오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3대 혐의 한 건 한 건이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하여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검찰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검찰이 저렇게 주장에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영장 기정이 너무 오락가락하다, 고무줄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 기각은 정치적 이유가 상당히 내재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라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상당히 그런 사안이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번 전반적인 이 판단을 보면 일반 피의자는 당연히 구속 사유다. 그리고 만약에 판사들 10명을 갖다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이게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했을 때 아마 7대3은 구속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구속에 대한 시스템, 이 어떤 영장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를 제공했다. 진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었잖아요. 영장 기각 사유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구속 안 한 거다. 거기에다 딱 맞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사유로 됐고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더 좀 황당했던 것 같고 옛날에 위증교사를 갖다가 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건은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직접적 증거는 없다 뭐 직접 증거라는 얘기를 쓴다라든지 이거 뭐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압박을 좀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나머지들을 꽤 맞추다 보니까 충돌하는 이걸 봐가지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사실 대북 송금 사건 가지고만 청구를 했거나 백현동 가지고만 청구를 했거나 난 그렇게 하리라고는 안 봤습니다. 네. 두 개를 묶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증거인멸 교사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세 개를 묶어가지고 안 됐어요. 저는 그 묶었을 때 어떤 생각했냐? 야, 이거 기각 나면은 최소한 중앙지검장은 사표 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검군일척의 대결이거든요. 야당 당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1년 이상 정말 성남시장서부터 야당 대표할 때까지의 모든 공직 기간을 사사시 훑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모든 면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결정체다라고 들이댔는데 어쨌든 간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이 되고 예. 우리 당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만 해도 이렇게 난리법석을 쳐놓고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를 잘라도 다 영장이 발부될 사유다? 이거는 비겁한 거죠. 저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그동안에 수사를 갖다 이렇게까지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책임을 지는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차치 뒤졌다 이 말씀도 참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자택이나 본인의 자동차나 본인의 휴대폰이나 하나도 영장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론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씁쓸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쨌든 검찰을 대표해서 국감장에 나오신 분이 사법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감이 없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 뭐 검찰과 법원의 관계도 서로 뭐 견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원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송경호 지검장의 말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 내부의 합의 체계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적어도 검찰 내에서는 그런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